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얼마 전에 봤던 시험에 대한 총평 34회 시험 총평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회 그러니까 2023년 10월 28일 날 시험을 봤던 그 시험이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그것에 대한 총평을 가볍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회 2023년 시험은요, 지난 33회 2022년에 봤던 33회 시험보다 난이도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시간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또 난이도에 있어서 상중하가 분명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평은 일단 다소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론 문제가 30문항, 40문제가 나오죠. 40문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30문제가 이론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10문항입니다. 보통 계산 문제가 9에서 10문제가량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10문제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항의 구성은 전년도의 경우는 계산 문제가 9문제, 이론 문제가 31문제였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특징이 옳은 것을 묻는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걸 고르는 문제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각 과목이 이제 시험 과목이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과목으로는 6과목이지만 공시법과 세법을 함께 한 과목으로 시험 볼 때는 한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 과목은 5과목이에요. 그렇게 볼 때 그 과목 중에서 특히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목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부동산학개론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계산 문제 같은 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게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나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1차만 딱 보고 나 이제 시험 망쳤다. 그리고 막상 나중에 답을 맞춰보면 생각보다 잘 나온, 그러니까 50점도 안 나올 것 같았는데 50점 넘게 나오는 점수, 60점 나오고 65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과정에서 1차만 시험 보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은 실제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월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 시험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번에 어렵게 봤어요. 그런데 이 생각보다 점수 잘 나왔어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목차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데 이 목차가 다 눈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학 총론과 부동산학 강론, 감정평가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동산학 총론 부분에서 3문제 7.5%가 출제되었고요. 부동산학 강론에서 31문제 77.5%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로는 6에서 보통 7문제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34회 시험에서는 6문제가 출제되었고요. 15%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학 총론은 그리 어렵지 않고 부동산학 감정평가론, 부동산 감정평가론도 대체로 나오는 패턴대로 나와서 점수를 따기가 쉬운데 바로 이 부동산학 강론 부분에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금융론만 출제 비중이 조금 낮은데요. 이번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금융론의 출제 비중이 낮은 건 아닙니다. 이번만 좀 특이적으로 좀 더 낮게 출제가 되었고요. 또 내년의 시험에는 35회 시험에는 또 이 부분의 출제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는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경우를 보면 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7.5% 출제되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위주로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 부분은 매년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보게 되면 다 출제 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득점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아시고요. 앞으로 부동산학 총론 부분 나오면 이건 다 맞을 수 있다.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다 맞을 수 있다. 그런 파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학 강론 부분의 분량이 많은데요. 31문제 77.5%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요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론 이번에 5문제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론도 5문제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론 5문제 출제되었어요. 부동산 투자론의 비중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8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시험 문제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개발 관리론도 한 5문제가량이 꾸준히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고루 출제가 되었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금융론만 3문제로 출제 비중이 낮아졌는데 평소에 부동산 금융론도 5문제가량이 보통 출제되어지는 파트입니다. 이게 비중이 올라가면 다른 파트의 비중이 살짝 떨어진다든가 해서 5문제가량이 보통 출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부동산학 강론은 30문제에서 31문제가량이 보통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공부하는데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론의 경우는 6문제 15%가 출제되었는데요. 정형화된 유형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년 비슷한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실제 문제 나온 걸 보면 우리가 기출 문제의 유형만 잘 잡아도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출 문제는 방향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기출 문제만 공부해갖고는 모두 커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의 내용만 잡아도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파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계산 문제는 10문제가량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계산 문제 때문에 애를 먹어요. 40문제 가운데서 10문제면 정말 비중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25% 비중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나는 수포자인데 나는 계산 문제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아주 기초적인 산수부터 시작해서 계산 문제 요령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계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이게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답을 되게 쉽게 푸는 요령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계산기를 다루고 계산기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잘 따라오시면, 그리고 또 계산기 가져오라 올 때 계산기 가져와서 이렇게 눌러보는 거 연습만 하시면 계산기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계산 문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34회 전반적인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반적인 평은 지난 해보다 다소 높게 출제되었으나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또한 이론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31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가 9에서 10문제가량이 출제되는 이 경향 계속 될 겁니다. 35회도.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역시 계속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의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에듀윌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커리큘럼대로 여러분이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우리 35회 시험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그냥 짜졌는지 그냥 대충 짜진 게 아닙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하는데 반복 학습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반복이 기적을 만드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 11월, 12월은 기초과정입니다. 이 기초과정, 기초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초과정의 경우는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기초과정에서 그런 배경 지식을 쌓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 기초과정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용어 하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출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대출자라는 용어는 돈을 빌려주는 쪽일까요? 돈을 빌리는 쪽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자가 돈을 빌려주는 쪽이다. 돈을 빌리는 쪽이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포털 같은 경우 네이버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쪽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혼동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쉽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임대인, 임차인 할 때 대자가 붙은 쪽은 빌려주는 쪽이고 차자가 붙는 쪽은 빌리는 쪽.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는 쪽은 대출자, 돈을 빌리는 쪽은 차입자. 이렇게 기초과정에서 그런 용어를 배웁니다. 그럼 이런 용어들이 뭐예요? 배경 지식이 되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과정을 우리는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분들에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정립해주는 이런 과정이 기초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이 기본 이론 과정은 본격적인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초를 쌓고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해가는 것이 기본 이론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커리가 어떻게 짜져 있냐면요, 이론이 5번, 문제가 5번 반복되도록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 가볍게 이론을 한번 정리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10주에 걸쳐서 1부터 3월이라고 돼 있으나 정확하게 10주에 걸쳐서 기본 이론을 차근차근 합니다. 여기서 7주에 걸쳐서 기초 이론 과정을 공부했죠. 그것을 가지고 10주에 걸쳐서 기본 이론을 공부합니다. 이론 다지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론을 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건 이때 질문도 하시고 또 학습도 하십니다.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본서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기본서를 받으시면 양이 두껍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이제 내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강의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합격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별도 구매이긴 하지만 이 합격서라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론 정리를 착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한번 정리를 잘 했다고 해서 머릿속에 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여기서 이론을 반복할 수 있게끔 또 짜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만 반복하면 또 안 됩니다. 이론만 반복하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내 것이 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이 커리 과정에서 아주 확 앞당겼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좋다고요? 제일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기출문제 그 자체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된다, 그런 경우보다는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 그런 유형과 그런 스타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론 정리 한 번 더 합니다. 이론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그 이론 정리한 걸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론 설명과 기출문제를 지난 10년 동안의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10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과 기출문제를 다루죠. 자, 기출문제를 열심히 다뤘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만 알면 합격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의 유형들이 나오지만 특히 부동산학 개론이나 민법이나 이런 과목들은요, 기출 유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한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응용 문제나 새로운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기출 응용, 말하자면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한 응용 문제 내지는 실전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를 좀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이론 정리를 살짝 줄입니다. 여하튼 이론 정리를 요약합니다. 4번째 이론 정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풀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근데 문제풀이가 여기서 시작되었죠. 한 번. 여기서 문제풀이가 2번째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용과 함께 이제 문제풀이가 같이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월, 7월 이렇게 여러분 8주에 걸쳐서 기출 응용과 요약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8월에 가면 압축해서 단원별 모의고사 형태로 봅니다.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는 뭐냐면요, 실제로 여러분 1시간 시험도 봅니다. 1시간 시험을 봐요. 그러면서 단원별로, 진도별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죠. 압축해서 내용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3번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제풀이가 3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풀이에 좀 더 이론 가볍게 설명은 하지만 이론보다도 문제풀이에 중점을 둡니다. 자, 그리고 9월에 가면요, 100문제의 내용으로 딱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선별을 합니다. 올해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다. 또 내용들 이론 공부했지만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100개 정도를 딱 고릅니다. 저가 돌아오는 시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최대한 적중하겠다는 마음으로 딱 100문제를 고르죠. 근데 100문제를 고르면서 그것과 함께 같이 다룰 게 이제 이론들을 최대한 줄여줘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론,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론 정리 5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문제풀이 쭉 차근차근 했던 거 역시 100문제 형태로 압축하면서 문제풀이 4번째 가도록 합니다. 문제풀이 4번째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했습니다. 이제 시험 보려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동형 모의고사가 뭐냐면 교육학의 용어입니다. 시험과 똑같은 형태란 뜻입니다. 시험과 똑같은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문제들을 딱 선별하고 냅니다. 막 고심을 해서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4회에 걸쳐서 문제를 냅니다.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서 동형 모의고사를 연습하죠. 1시간 동안 시험 보고 그 시험 봤던 걸 가지고 설명하고 완전히 이제 문제 풀고 내용 설명하고 이런 과정,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실력이 잘 안 나왔던 분들도 이때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수가 이때부터 많이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도 이때 가면 점수가 팍 오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이론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론 정리가 기초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10주 동안 기본 이론 정리하고요, 3월부터 5월까지 10주 동안 이론 정리와 함께 기출문제 이렇게 이론 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응용 과정에서 6월부터 7월까지 8주에 이론 요약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또 기출 응용 과정 정리하고요, 그 다음 9월에는 압축 이론 정리하고 이렇게 이론이 5번 반복되고요. 그러면서 문제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가 좀 땡겼죠. 3월부터 이렇게 기출문제 다루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 8주에 걸쳐서 또 이렇게 기출 응용 과정 다루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단원별 모의고사 압축 문제 다루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백선으로 줄여서 또 중요한 내용 다루고요, 10월 달에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동형 모의고사로 다루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풀이도 5번 이렇게 반복되도록 커리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학력, 좋은 머리 참 좋죠. 뭐 공부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럽죠. 근데 합격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꾸준히 하시고 반복하시는 분들, 이게 중요한 결과를 낳더란 말이죠.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에듀윌 커리큘럼은요, 반복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듀윌은 다른 데에 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킨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시키면 좋긴 하죠. 그러나 공부 분량을 엄청나게 들이거나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거나 강의 양이 엄청나게 많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많은 회사에 비해서 이 커리큘럼 과정들을 진짜 고심해서 쌤들이 정말 고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공부하는 분량이 적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강수를 놓고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더 적습니다.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 커리를 믿으시고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부동산 학교로만큼은 저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있죠. 그 2017년도에 나왔던가요? 영화 가운데 캐리비안의 해적인가요? 거기에 잭 스패로우인가요? 선장이? 그 선장이
가지고 있는 나침반이 있어요. 일반적인 나침반은 어때요? 딱 보면 북극을 이렇게 N자로 해서 북쪽을 가리키도록 돼 있잖아요. 북쪽을 가리키도록 돼 있는데 그 선장이 갖고 있는 나침반은 자기가 원하는 곳,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듀윌의 커리큘럼 믿고 또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바로 합격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대로 가시면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잘 믿고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기초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기초과정 또는 기초이론과정은 기초입문서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 기초과정은 총 7주, 그리고 7주니까 부동산학개론은 4강씩이거든요. 한 주에 4강씩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4, 7에 28, 28강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8강으로 진행이 되며 부동산학 개론의 용어와 기초 개념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은 본격적인 학습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론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 지식 쌓는 과정이다. 편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강의 들어주시면 돼요. 빠지지 마시고 강의실에 나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배경 지식 쌓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기초 과정은 강의를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뭐 책에 메모하고 또 막 책을 읽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 그냥 들으세요. 편한 마음으로 듣는 것의 경우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기초수에 밑줄을 긋는다든가 또는 중요 부분에 별표를 한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히 노트 정리도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기초수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이 자료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는 교환에 해당되는 체계도, 이번 연도 과정에서부터는요, 부동산학 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챕터마다 이렇게 왼쪽에는 구성 체계도 넣고 오른쪽에는 이런 내용들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체계도에 있는 내용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초과정의 교환에 해당되는 체계도 내용만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서라는 부교재가 나옵니다. 요거는 별매이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매는 하셔야 되는데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압축한 그것만 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트 삼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 과정을 들으시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은 앞으로 이론 과정을 학습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이제 이론 과정에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직은 공부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뒤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A 개념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B 개념을 공부한다고요. 그럼 또 C 개념도 공부하겠죠. 이게 맞물려 있다고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을 다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요량이 조금 사니까, 사람들이 조금 사니까 수요량이 준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자, 이것만 딱 먼저 딱 단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또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대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물건 많이 샀으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라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를 따졌을 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경우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기초과정에서 이제 순서대로 처음엔 이거 하고 저 뒤를 가면 이것도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본 이론에 가면 이 두 개를 매칭하면서 이게 이렇고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다고 이제 내용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공부했다, 이거 공부하면 의문점이 생긴다고. 왜 이랬다 그래요? 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언제 해결돼요?
이제 기본 이론에 가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 과정에서는 오늘 다 그렇게 공부한 거를 마지막 부분에서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장짜리로 정리되어 나가는 자료 또 있어요. 복습 자료 한 장짜리 앞뒤로 딱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계도 내용하고 매번 체계도는 7주 동안 그걸 다룰 거예요. 오늘 나간 자료로 더 이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부한 거 매번 복습 자료가 한 장씩 7주에 걸쳐서 총 7장 나갈 거예요. 그럼 기초 과정에서는 나간 그 7장의 복습 자료만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정리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 내용 OT 가볍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내용 좀 소개 좀 할까요? 인스타하고 밴드를 제가 운영을 하는데요. 인스타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올라가냐면 뭐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책이 나오면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쌤들이 유튜브 찍으면서 어떤 컨셉으로 재미난 내용들을 했으면 그런 걸 올리기도 하고 또 시험 갈 때 준비물 같은 것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인스타가 있습니다. 인스타는 그냥 인스타 검색하는 곳에 가셔서 돋보기 표시 있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제 한글 이름을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영방 부동산학교는 이영방 그래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영어로는 영방리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딱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부터는 전년도에는 제가 카페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밴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 네이버 밴드 아시죠? 네이버 밴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역시 검색에 부동산학교는 이영방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 치시고 사진에 제 얼굴 나온 곳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밴드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도 되지만 그냥 검색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제 이름 쳐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냥 막 그냥 다 가입하고 편하게 하면 좋긴 한데요. 이게 먼저 하셨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광고가 엄청 넘쳐난대요.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 성함을 쓰시게끔 하시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뒷부분에 밴드 들어오는 비번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 마지막 주 그러니까 1주차 강의 4강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함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길동이라 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성함 치시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밴드의 비밀번호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치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승인 할 겁니다. 그럼 딱 들어오셔서 여기에 밴드에 복습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주차 복습 문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OX로 5개씩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는 시간은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여하튼 아침 또는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올려드릴 거예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시험 때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의 나간 그 주에 따라서 맞춰서 꾸준히 올라가니까 여러분 복습하시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지원하고 또 응원하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아침도 깨워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번 꾸준히 또 성실하게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가입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거라고요? 자, 1주차 강의인가 오늘 강의 1주차 강의 몇 번째 걸 보라고요? 4강 어디 부분이요? 뒷부분에 가면 제가 뭘 말한다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 여러분 성함 쓰시고 거기다 비번을 알려드릴 거다. 비번 왜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는지 취지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시험을 보셨지만 2023년 34회 시험을 보셨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2024년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되는 분들에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합격하고 나면 몇 회 합격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마음 편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법칙을 잊지 말 것. 2024년 시험에는 여러분 꼭 동차 합격해 라는 그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 동차 합격해. 1차와 2차를 동차 합격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합격으로 안내하는 나침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틀림없이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서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